팩트 위주의 자이메트리 이은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간주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미간주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정하는 방법, 미간주름을 교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각각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오래 가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 미간주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서울 신촌에서 연세 자인비 성형외과 운영하고 있는 이은정 원장이고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먼저 얼굴에는 이와 같이 22쌍의 각각의 표정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표정을 받을 때는 이와 같은 근육이 각각 개별적으로 혹은 같이 병합을 해서 수축해서 밖에 있는 피부가 같이 우러 생기는 것이 주름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마주름은 이와 같은 전두근이라는 근육이 위쪽으로 수축할 때 생기는 주름이고, 이 눈가의 주름은 이와 같은 알륜근이라는 이 근육이 수축할 때 생기는 주름이고, 웃는다는 건 무엇이냐? 이 광대와 입술에 붙어 있는 이 관골궁근이라는 근육이 있다. 이것이 수축할 때 웃는다. 이와 같이 각각의 표정 근육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정 근육의 조합에 의해서 우리 얼굴이 표정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가 얼굴이 인상을 좌우한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미간주름에 있는 근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미간주름은 우리가 여기 있는 근육은 우리가 부정적인 표정을 지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부정적인 표정이라는 게 뭐냐? 대개 이제 화를 낸다든가 짜증을 낸다든가 뭐 고민한다 이런 건 사실 부정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이와 같은 자기의 안 좋은 감정, 고민하는 표정을 지을 때 이 근육이 수축하게 됩니다. 이 근육이란 것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다 보면 굉장히 두꺼워지죠. 우리가 운동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다 허벅지를 보면 이만큼 두껍죠. 다 그게 근육입니다. 또 어떤 때는 습관, 반복적인 습관, 눈이 안 좋아서 자꾸 찡그린다든가 뭐 이런 습관에 의해서 이 근육을 발달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와 같이 반복과 수축을 이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이와 같이 깊게 패인 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미간에는 이와 같은 골, 우리가 이제 관상이라든가 인상이라는 것은 어떤 얼굴에 있는 표정 근육을 주로 사용해왔고 또 발달시켜왔고 굵게 만들고 그 자주 사용하는가를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관상, 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표정 근육이 이렇게 과발달됐을 때는 우리가 야, 저 사람 인상이 참 좋다, 편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죠. 이것을 이와 같은 미간주름을 간단하게 교정하는 방법, 제가 이제 서너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첫째는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주름 등이 부패할 때 나오는 균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은 화생방 무기이기도 한데 이 균을 약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요 부위에 맞습니다. 이와 같은 근육이 이 피부에 붙어 있는 이 근육 부위에 맞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보톡스를 이 폐인 골에 맞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는 부위에 맞아서 근육이 당분간 4 내지 6개월 정도 수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보톡스입니다. 이것이 뭐 간단한 교정이긴 하지만 보톡스를 맞더라도 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지 않더라도 깊게 패인 골은 그대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필러와 병행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보톡스는 4 내지 6개월 간다. 그래서 반복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이 보톡스 여기다 맞는데 어떤 때 이게 밑으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을 뜨게 하는 기능이 정지시키고 이와 같이 한쪽에 이렇게 졸린 눈이 되거나 아예 못 뜨거나 이래서 한 4 내지 6개월 고생합니다. 물론 내버려두면 회복되는 것이 장점이긴 합니다. 두 번째 간단한 교정으로서는 고주파 신경 차단수라는 게 있죠. 우리가 RF 장비라고 하는데 라디오 프리퀀시 장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미간의 줄을 만드는 근육으로 가는 신경에 여기에 이와 같이 전기 자극을 줘서 이 신경을 찾아내서 부분적으로 이 근육을 고주파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손상을 시켜서 우리가 차단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근육이라든가 신경은 우리 몸에서 재생이 잘 된 부위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면 또다시 재생하죠. 또 그리고 사실은 이와 같이 간단한 해부학적 구조는 아닙니다. 이 미간의 줄을 만드는 근육도 한쪽당 보통
4개 이상씩 있고 거기에 가는 신경이 이렇게 한 가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 또 여러 군데를 이와 같이 또 이렇게 손상을 입혀야 된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 자신은 추천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세 번째, 필러. 이와 같이 페인 고래에 우리가 필러를 넣는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지. 요 부위, 여기에는 보톡스를 넣게 되고 이미 폐여 함몰된 고래는 우리가 필러를 넣게 됩니다. 필러라는 것은 우리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입증된 물질을 우리가 필러라고 합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파라핀, 실리콘 이런 것은 맞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요즘은 좋은 필러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제품도 나와 있고 또 혹은 뭐 아테콜 같은 오래가는 필러도 있는데 어쨌든 필러라는 것은 이와 같이 주사기를 위해서 집어넣는 것인데 비록 내용물이 안전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안에 있는 혈관 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색전증이 나가죠. 혈관을 타서 이동해서 혈관을 막으면 이와 같이 피부의 괴사, 또 눈 주변은 아주 혈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눈으로 가는 신경을 막으면 실명을 초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필러는 위험하고 특히 이것이 반복 시술할 때 많이 생긴다. 그래서 사실은 식약청에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혈관 내에 뭐 흡수성 필러든 비흡수성 필러든 간에 혈관 내에 주입될 경우 실명동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가 얇고 혈관에 주입될 가능성이 높은 미간 등 눈 주변은 사용을 금지한다. 이런 공문이 나와 있을 정도로 사실은 필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 주변에 하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어떻게 오래가고 영구적이고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제가 수술적 접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술적 접근은 뭐냐, 이와 같이 눈썹 부위 아니면 눈썹 위쪽 이부에 절개체를 만들어서 이 근육에 접근해서 이 근육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키면 어떻겠는가. 이 근육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인이라면 사는데 큰 지장은 없죠. 우리가 인상 못 쓴다고 해서 사는 게 지장은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안 됩니다. 연예인들은 이와 같은 근육을 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지. 사실 이와 같은 수술 방법은 여기 보면 2013년 11월에 제가 미국 성형외과 학회 저널인 크라니오페이시얼 저널에 제가 발표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은정리라고 그래서 제 이름이 있고 황건 교수, 인하대학교 성형외과 교수죠. 같이 논문을 2013년에 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 이와 같은 근육에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마가 넓고 눈썹 위치가 낮고 윗눈꺼풀이 처져 있을 때는 우리가 눈썹 위쪽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수술 후에는 눈썹 위치가 올라가니까 이마도 좁아지고 윗눈꺼풀 처진 것도 교정이 되고 미간 주름도 영구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장점이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젊은 층, 피부의 처짐이 없는 젊은 층 혹은 이제 다른 곳에서 윗눈꺼풀 처짐은 교정을 했는데 미간 주름이 교정이 안 돼서 오는 경우, 이런 때는 우리가 눈썹 내에 절개체를 만들어서 이 근육을 영구적으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마의 높이는 정상이고 눈썹 위치도 정상적인데 이마의 넓이, 눈썹 위치도 정상인데 미간 주름이 심하다. 다만 윗눈꺼풀이 처졌다. 이럴 때는 우리가 눈썹 아래를 통해서 이와 같이 근육에 접근해서 영구적으로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하는 방법이 이 미간 주름 근육에 접근하는 방법이 눈썹 위, 눈썹 내, 눈썹 아래, 이와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째, 젊은 층. 젊은 층에서는 윗눈꺼풀 피부에 처짐이 없죠. 근데 이분은 보시면 사실 20대 중반인데 가만히 있을 때도 이렇게 주름이 패여 있고 심하게 찡그리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생을 하는데 대인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 필러를 채워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톡스를 반복적으로 맞을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 주름이 심하게 패여 있어서 우리가 눈썹 내 절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수술을 6개월 힘을 꽉 줘도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이분 역시 20대 후반인데 여기 보시면 찡그리면 미간 주름이 심하게 잡히죠. 이것이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자꾸 대화할 때마다 이런 행동이 나오니까 대인관계에 많은 지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톡스 맞아보고 그랬는데 효과가 이렇게 오래가지 않아서 이와 같이 눈썹 내 절개를 통해서 시술했고 힘을 꽉 준 상태입니다. 더 이상 생기지 않죠. 수술 후 7개월. 이분 30대 초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간에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자꾸 말할 때마다 이런 주름이 생긴다고 해서 절개술 중에서 수술 후 8개월 힘을 꽉 줘도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이분 40대 초반인데 이미 이분은 사실 보톡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을 꽉 주면 아직도 이렇게 주름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눈썹 내 절개술 통해서 여기 보면 이게 수술 직후 모습이죠. 수술 후 일주일째 실밥으로 뽑은 직후 모습, 힘을 꽉 줘도 더 이상 이와 같은 미간 주름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구적인 규정이죠. 이분 40대 중반 이와 같이 미간 주름이 있고 찡그림이 더 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름의 범위를 우리가 표시하는데 근육이 피부에 닿는 부위죠. 수술 후 4개월, 이게 사실 힘을 꽉 준 상태입니다. 더 이상 생기진 않죠. 이분 40대 후반, 수술 전 가만히 있을 때도 그렇고 찡그리면 더 심하고 눈썹 내 절개선 수술 후 8개월 힘을 더 주어도 더 이상 생기진 않습니다. 이분 50대 후반인데 아주 주름이 심하죠. 사업하시는 분인데 가만히 있을 때도 이렇고 힘을 주면 더 심하게 생겨요. 그래서 눈썹 내 절개 중에서 우리가 시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페인 주름도 잘 생겼고 잘 올라왔고 힘을 주어도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술 1년에 와가지고 이게 추가적인 여러 잡티 이런 것을 교정해 줄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은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처짐은 교정을 했는데 이 미간 주름이 또 교정이 안 돼서 저한테 온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수술을 사실 2번 하게 되는 거죠. 윗니꺼풀 처짐을 교정하고 또 다시 저한테 받아야 되니까 2번 받아야 되는 경우인데, 수술 후 이분이 이미 눈썹 아래로 처진 것을 교정했는데 다시 그 해당 부위를 절개선을 만들어서 수술 후 1개월 힘을 줘도 더 이상 생기지 않죠. 마찬가지 이분도 다른 곳에서 이미 눈썹 아래로 처짐을 교정했는데 이 부위가 교정이 안 돼서 다시 저한테 수술 받고 나서 3개월, 50대 후반입니다. 이분은 다른 곳에서 여러 번 수술을 했던 경우인데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였죠. 보면 가만히 있어도 이와 같이 주름골이 깊고 찡그리면 더 심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사실은 그 전에 주름이 있어가지고 이 부위가 다른 곳에서 이물질 주입을 받은 겁니다. 아마 페인 주름 부위를 융기시킬 목적으로 주름을 받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부위는 도출되어 있고 페인 부위는 더 깊어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제가 처짐이 이미 교정이 되어 있길래 이와 같이 눈썹 위쪽에 절개선을 만들어서 이 이물질 부위를 제거를 하고 또 미간 주름도 영구적으로 교정을 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째 지금 약간 붓기는 있는데 아마 이 부위가 훨씬 더 개선이 될 거고 심하게 찡그려도 더 이상 주름은 생기지 않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만족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경우였죠. 이분 역시 다른 곳에서 처짐은 교정하고 다시 이 부위 때문에 저한테서 수술하고 일주일, 이와 같이 미간 주름이 있으면서 이마의 넓이는 정상이고 윗니꺼풀이 많이 처져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이 눈썹 아래로 처짐을 교정하면서 여기를 통해서 접근해서 미간 주름을 교정하게 됩니다. 수술 후 모습이죠. 이분 마찬가지로 30대 후반인데 처짐도 있어서 우리가 적당한 정도의 피부를 절제하고 이를 통해서 접근해서 수술 직후의 모습이죠. 이런 경우는 수술하고 그 다음 달부터 약간 부은 상태에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실이 굉장히 가늘어서 눈썹과 잘 혼돈이 돼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일주일 이 상태에서 미간에 힘을 주어도 더 이상 이와 같은 미간 주름은 생기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분 40대 후반 수술 후 3개월 절제하고 3개월째 모습입니다. 이분 50대 초반 수술 후 미간 눈썹 아래 절개선을 통해서 처진 것도 교정하고 수술 후 1개월 미간 주름이 많이 약화됐죠. 50대 중반 가만히 있어도 주름이 많이 패여있고 심하게 자기도 모르게 찡그리면 이와 같이 표정이 되어서 눈썹 아래로 처짐을 교정하면서 이와 같이 미간 주름도 교정하였습니다. 60대 중반 이와 같이 전에 처짐을 교정하면서 미간 주름을 연구 교정했죠. 수술 전의 모습인데 5년 뒤에 오셨길래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5년 뒤에도 잘 유지가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죠. 윗니꺼풀 처짐과 미간 주름을 수술하고 5년 뒤 모습입니다. 눈썹 위로 거상하는 거, 이마가 넓고 눈썹 위치가 낮고 윗니꺼풀이 처져 있고 미간 주름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눈썹 위로 이와 같이 처짐을 교정하게 되면 눈썹 위 위치가 올라감으로써 윗눈꺼풀의 처짐은 당연히 교정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후 거리가 있어야지만 사람 인상이 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마의 축소 효과도 있죠. 사실은 이와 같은 눈썹 위 거상을 통해서 미간 주름을 영구적으로 교정하는 것은 작년에 제가 미국 APS라는 논문 저널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미용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여기 보면 오리지널 아티클로 해서 제가 세계 처음으로 이렇게 발표했던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은정리에 제가 제일 저자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명철 성형외과 건국대학교 교수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인데 이분하고 같이 논문을 썼죠. 한번 같이 보시죠. 40대 중반 이와 같이 미간에 주름이 있고 이마는 넓고 윗눈곱이 처져 있고 눈썹 위치가 낮으니까 인상이 강해 보이죠. 그래서 눈썹 위로 처짐을 교정해서 이 거리를 좀 더 확보를 해주고 미간 주름도 영구적으로 교정하고 8개월째 모습으로서 이마도 좁아지고 이렇게 힘을 줘도 더 이상 주름은 생기지 않죠. 이분 50대 후반 수술로 이마가 넓고 윗눈곱이 처져 있고 주름이 있고 찡그림이 더 심하고 이와 같이 수술해서 수술 후 8개월째 모습입니다. 힘을 줘도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이마의 축소효과도 병행되었습니다. 60대 초반이신데 이마가 넓고 눈썹 위치가 좁고 눈썹 위치가 낮고 미간 주름이 있고 그래서 위로 해서 수술 후에는 이마가 좁아지고 그리고 눈썹은 올라가고 윗눈곱을 처짐이 교정되고 미간 주름도 우리가 교정했는데 아주 짙게 패인 미간 주름 흔적은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이분 60대 중반인데 이와 같이 이마가 넓고 미간 주름이 있고 위에서 눈썹 위로 수술 후 모습입니다. 찡그려도 더 이상 생기지 않죠. 4개월째. 60대 중반 이와 같이 이마가 넓고 찡그릴 때 수술 디자인 수술 후 모습 흉은 잘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 60대 후반 수술 후 7개월째 모습. 많은 분들이 요새 내시경 수술도 있는데 왜 자꾸 여기에 절개선을 만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내시경 수술은 이와 같이 머리 뒤쪽에서 수술하는 것이죠. 머리 뒤쪽에서 이와 같은 내시경 기구를 이용해서 미간 주름 근육에 접근해서 이 근육을 우리가 분절, 디비전이라고 하죠. 절단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수술 과정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가 하는 수술 방법은 이 미간 주름을 분리하고 사실은 이 근육에 적당한 1cm 정도의 간격을 띄워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띄어낸 근육이 여기 보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눈 위나 아니면 여기서 채취한 지방질, 진피지방을 이용해서 다시 이것이 붙지 않도록, 즉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이와 같은 수술을 병행합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과는 다르고 또 특히 내시경 수술하게 되면 우리가 이마가 더 넓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눈썹 위 거상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마가 넓은 분들한테 내시경 수술하면 이마가 더 넓어지는 2차적인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눈썹에서 절개하는 방법을 많이 선호합니다. 실제 보면 이분들은 이제 다른 데서 이마 내시경을 수술한 거죠. 이마는 판판한데 찡그릴 때 이 부위가 교정을 했다는데 다시 재발이 돼서 다시 저한테 와서 수술을 받고 수술 후 찡그려도 더 이상 생기지 않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 이마 내시경 수술 하신 분이죠. 이마는 교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전혀 교정이 안 돼가지고 다시 내원을 해서 저한테 수술 받고 얼마 안 됐어요. 아직 멍 보이시죠? 수술 받은 이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수술 방법은 부작용으로서는 연예인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마를 찡그리고 고민하고 화내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 항상 얼굴이 웃으면서 화내는 연기를 할 수가 없죠. 이식인 감각도 안에 그래서는 한두 달 내에 100% 돌아온다. 흉터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실제 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얼핏 보아서 안 보이는 것이지 제가 무슨 마술이나 이런 것으로 뭐 근육에 대해서 교정하는 건 아니죠. 회복 기간은 일주일 정도 하면 된다. 장점이라는 것은 미간 주름, 이가 주름이 없어지면 인상이 편안해지고 남들이 굉장히 좋은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윗눈꺼풀 처짐을 동시에 교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눈썹 위치가 낮을 때는 눈썹 위치를 올려줄 수도 있고 이마가 넓을 때는 이마 축소 수술도 동시에 가능하다. 그 눈 위에 지방이 많을 때, 눈 위에 뼈가 불룩할 때 그 위에는 지방을 동시에 교정할 수가 있고 이분처럼 깊게 패인 걸도 이와 같이 정상적인 깊이까지 이렇게 정상의 피부 정도까지 윤기도 가능할 정도로 수술이 많이 제가 진화를 시켜놨습니다. 이상 팩트 위주의 자연미TV 윤정원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 신촌에서 연세 자연미과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고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감사합니다.